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명절 준비 잘 하고 계시나요? 요즘 돈이 많이 나갈 시기잖아요. 특히 명절이라 물가가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혹시 돈 쓰면서 어이쿠 돈이 쫙쫙 나가네 하며 마음속으로 불안과 한숨을 내쉬진 않으셨나요? 오늘의 내용을 알게 되신다면 돈 쓸 때마다 더 큰 돈이 들어오는 행운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실 거예요. 오늘은 에스터익스 제릭스 저자의 머니룰과 함께 큰 노력 없이도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부를 누리는 비밀을 이야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어 매우 기뻐요. 창조의 과정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말해볼까요? 자신의 소망과 진동의 조화를 이룬다고 믿고 계시나요? 정말 믿으세요? 그러한 진동의 조화를 이루었다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이 진동의 조화를 이루었다면 소망과 일치한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이것이 진동과 조화를 이루었다는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과 진동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바라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돈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었다면 살아가면서 자신이 돈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러면 돈을 모으셨을 거예요. 돈을 여유 있게 쓰고 있을 것이고 돈을 쉽게 벌고 있을 겁니다. 돈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오고 나가고를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이 인간관계와 진동의 조화를 이루고 산다면 훌륭한 인간관계가 눈앞에 놓여 있을 겁니다.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는 함정이 있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 그 질문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에 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나타나기를 여전히 바라는 것을 묻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느 날 우리는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한 여성에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녀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나열했죠. 그녀는 말했습니다. 어머나,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걸요. 그녀의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건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이랍니다.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무언가 원하는 것을 생각할 때 아직 그것을 얻지 못했다는 관점에서 부정적인 느낌이 든다면 그 감정은 여러분이 내보내는 진동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그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고 믿으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좌절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그것이 여러분만 피해간다고 실망할 때 그 감정이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내보내는 진동 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은 원하는 것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현재 자리와 원하는 자리가 가까워지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오랜 세월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말하는 기술을 익힐 겁니다. 그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점차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말하는 기술이에요. 그 기술은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관찰로, 여러분의 기대로, 여러분의 진동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이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한 생각의 반응이요. 그러면 관찰한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반드시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고 진동의 차이를 확인해 보세요. 나는 돈이 충분하지 않아. 돈이 부족해. 돈이 없어. 돈이 없어. 내게 돈이 많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돈이 매우 많아. 내겐 돈이 있어. 모든 게 내 앞에 펼쳐져 있어.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지. 환경과 여건이 잘 준비되어 있어. 여기에 돈이 있어. 돈이 있어. 여기를 봐. 여기를 보라고. 여기에 돈이 있어. 돈이 부족하다는 진동을 내보내면 이러한 감정을 느껴요. 내게는 충분한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해. 어째서 내게는 돈이 많지 않은 거지? 내게 돈이 없어서 대단히 실망스러워.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나는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야 했어. 그들도 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야 했고. 하지만 돈은 풍부하게 있습니다. 잘못된 건 전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게 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준비되어 있다면 언제든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죠. 내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해야 할 일을 했으니까요. 그저 긴장을 풀고 원하는 것이 나의 경험으로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내면의 근원이 발산하는 진동의 소리를 듣고 싶을 거예요. 근원의 부름에 귀 기울이고 싶을 겁니다. 근원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를 부르고 있어요. 나는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압니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하게 펼쳐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의 기분이 정말로 점점 좋아집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하나하나가 흐름에 따르는지 아니면 흐름을 거스르는지 감정을 통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흐름에 따르는 말은 언제나 안도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런 말이 항상 찬란하거나 달콤하거나 향기롭지는 않지만 또 늘 최고의 기분을 안겨주지는 않지만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흐름에 따르는 생각을 하면 흐름을 거스르는 생각을 할 때보다 언제나 기분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조금 더 나빠지는 상황과 조금 더 좋아지는 상황의 차이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을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스스로 가난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핍의 상태에 있지 않으며 그래서 더욱 풍요로운 상태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는 당신이 그 평가를 신경 쓰지만 않는다면 끌어당기는 일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을 비교하며 그들이 당신보다 더 크게 성공했다는 결론에 이르면 당신 내면에서 부족함이라는 감정이 커지게 될 거예요.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 라는 감정이 활발하게 피어나죠. 다른 사람이 번영을 이루지 못하는 걸 생각해도 당신은 번영을 끌어당길 수 없습니다. 생각하는 걸 얻게 되기 때문이죠.
당신이 끌어당기는 것이나 몰아내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행동과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도 번영을 이루었다고 느끼면 더 많은 번영을 끌어당깁니다. 돈에 관해 당신이 느끼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그것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더 많은 돈이 삶에 흐르게 하고 싶으신가요? 간단해요. 당신의 생각에서 진동의 균형만 달성하면 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하지만 그것을 얻게 될지 의문을 품는다면 진동의 균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돈을 소유하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믿으면 진동의 균형에서 벗어나게 되죠. 부적절함, 불안, 질투, 불공정, 화를 느끼는 건 감정 안내 시스템의 신호예요. 당신이 자신의 소망과 조화롭지 않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돈이라는 주제와 자신을 조화시키려 노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생기는 불공정을 지적하고 돈의 옳고 그름을 정의하는데 골몰하죠.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적은 노력으로 엄청난 보상을 받을 방법도 있죠. 그 방법은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기분이 좋은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 당신의 목적이 위대한 목적과 조화로워집니다. 노력이 성공의 필수 요소라고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힘겹게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히 알아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힘들다는 느낌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껴요. 그리고 가치를 증명하고 나서야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필요하지도 않아요. 보상을 받거나 원하는 유익을 얻는 데 필요한 건 그러한 유익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원하는 삶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긴장을 풀고 당신의 타고난 권리인 행복을 느끼세요. 나는 풍요로움을 추구한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믿는다. 내가 원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긴장을 풀고 원하는 것들이 내 경험으로 들어오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나타날 거예요.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아 몹시 힘들다고 느끼면 당신은 재정적 행복을 멀리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재정 형편이 어떻든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많은 풍요가 당신의 경험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이죠. 혹시 돈을 끌어당기는 일에 탁월한 사람을 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당신의 현재 생각이 당신의 소망인 풍요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이 돈을 끌어당기는 방식이나 사용하는 방식에 비판적이라면 당신은 돈을 몰아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돈으로 무엇을 하든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리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할 때 당신은 돈과 조화로워집니다. 그뿐 아니라 기분이 좋아야 그 밖에 다른 중요한 물리적인 경험들과도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한 친구는 이혼하기 전에
약 10년 동안 남편 대신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남편을 계속 돌보았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힘겹게 돈을 벌었어요. 그러다 돈을 벌 의지가 없는 남편에게 지칠 대로 지쳐 이혼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친구의 남편은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10억이 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친구는 돈에 관심을 기울이고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많은 돈을 벌지 못했어요. 그런데 친구의 전 남편은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돈에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10억이 넘는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해 보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하면 그 상황이 순리대로 전개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성은 열심히 일했지만 원망했어요. 그리고 돈이 부족한 상황에 초점을 맞추었죠. 우주는 그러한 감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편안함을 느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상황이 순조롭게 풀리기를 기대했죠. 이때도 우주가 그러한 감정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힘겹게 노력하고 대가를 치르고 고통을 느끼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을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우주의 법칙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불행한 여정에서는 행복한 결말을 찾을 수 없어요. 그건 법칙에 어긋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틀렸다는 증거는 이 세상에서 단 한 조각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의 태도와 그로 인한 결과를 보면서 교훈을 얻으셔야 해요. 한 사람은 고군분투하며 아주 열심히 일했고 사회에서 배운 대로 합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은 힘겨운 노력을 거부하고 편안한 감정을 느끼겠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풍부한 자원을 얻으며 편안하게 지냅니다. 많은 사람은 그게 우주의 법칙과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옳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강력한 법칙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 법칙이 완벽하게 공정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반드시 아시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이 뜻밖의 횡재를 해 돈을 얻기를 바래요. 그런 돈이 생기면 빚을 갚을 수도 있고 돈 때문에 억지로 하던 일을 더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죠. 복권에 당첨되고 싶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복권 당첨자는 다른 사람이 복권을 사느라 치른 비용으로 풍요로움을 얻는 거예요. 무언가를 바라는 기대가 엄청나게 강력하면 그 일이 삶에서 펼쳐질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을 바라는 기대도 마찬가지예요. 복권 당첨이 자신의 삶에서 펼쳐지게 할 정도로 기대가 강력하다면 그것이 돈을 끌어당기는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당첨 확률을 알고 있죠. 따라서 복권 당첨에 대한 그들의 기대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당첨을 바라는 것과 당첨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바라는 것은 의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줍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주죠. 그러면 인생 경험에서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기대하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경험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돈을 끌어당기기 위해 꼭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함을 느끼면서 돈을 끌어당길 수는 없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직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도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더 좋은 감정을 느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잘못되는 상황에 관심을 줄이고 원하는 것에 무게 중심을 옮겨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당신의 진동이 변하고 끌어당김의 기준이 변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달라져요. 짧은 시간에 당신이 얻는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당신은 풍요로움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더욱 풍요로운 상황이 쉽게 이어지죠. 부자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이유가 그래서입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를 찾으세요. 원하는 것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생각을 하세요. 인생 경험을 통해 얻은 믿음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좋은 믿음을 많이 길러야 해요. 당신의 삶과 당신에게 중요한 일들에 관해 더욱 긍정적인 이야기,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는 이야기를 말하기 시작하세요. 장단점을 모두 저울질하며 사실을 나열한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는 말하지 마세요. 희망을 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상상하며 경이로운 삶의 이야기를 말하세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보세요. 기적 같다고 느끼실 거예요. 눈 앞에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할 테니 말이죠. 하지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이 작용한 결과이며 당신이 의도적으로 그 법칙과 조화를 이룬 덕분이죠. 우리는 적어도 한 가지 감정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 감정에 간단한 이름을 지어주면 편안한 느낌이에요.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은 지금 있는 곳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관계, 신체, 돈, 삶의 철학, 세계관, 가족 등과 상관없이 지금 있는 곳에 내가 있다. 지금 있는 곳에 내가 존재한다. 이 모든 것과 관련된 곳에 내가 있다. 이 모두는 내가 발산한 진동 때문이다. 상상한 모든 것을 내가 지속적으로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은 우리가 하는 생각과 사고 패턴에 반응해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일어나는 일 대부분이 환상적으로 좋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진동을 조율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의 초점을 의도적으로 맞추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오직 기분 좋은 삶입니다. 여러분은 생각, 말, 행동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기분 좋은 방식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야 해요. 다른 무엇보다 자신의 감정을 잘 살피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유쾌한 창조자가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편안한 느낌을 느껴야 해요. 우리가 17초만 진동을 발산해도 끌어당김의 기준이 만들어지며 끌어당김의 법칙은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는 생각과 비슷한 생각을 결합시키는 임계점이 17초라는 거예요. 그 이후 17초 동안 또 그 생각을 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을 새로 결합시킵니다. 최소한 68초 동안 어떤 생각을 하며
그 생각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면 상황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 생각이 현실로 구현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68초 동안은 있는 그대로의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라는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당신의 인생에서 바라는 일이 있다면 그 이야기를 계속 말하세요. 바라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말도 꺼내지 마세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직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풍요와 조화로운 진동을 발산하겠나요?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라도 그 진동을 발산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루고 싶은 상태의 진동을 발산하기 전에는 그 상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어떤 진동을 내보내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의문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 있다는 거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지? 등 질문이 생길 겁니다. 하지만 그런 말과 태도에는 함정이 있다는 걸 느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는 거요. 그리고 돈이 충분하다는 느낌을 내면에서 활성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번영한 삶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앞으로 돈이 삶으로 더 많이 흘러들어올 가능성에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희망의 태도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의심의 진동을 내보낼 때보다 번영을 허용하는 진동에 훨씬 더 가까워집니다. 진정한 풍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빈정거리고 싶거나 비관적인 느낌이 든다는 건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것과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풍요로움이 내게 오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내가 어떻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할 거예요. 이미 풍요로움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세요. 돈을 상상 속에서 소비해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상상해 보세요. 돈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세요. 아직 그럴 만한 이유가 없더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잘 살피고 현실을 초월해 생각을 확장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풍요로움을 이룬 것처럼 행동하세요. 물론 습관적인 생각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게 되겠죠. 하지만 그런 생각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생겨요. 따라서 한 번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말하세요. 이렇게 말해보는 것도 좋아요. 최근에 나는 진정한 풍요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기분 좋은 소리야. 나의 인생 경험과 내 삶은 나를 매우 설레게 해. 나는 원하는 건 무엇이든 될 수 있고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내가 바라는 삶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거야. 나는 돈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돈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도 생각하지 않지. 돈은 자유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 돈이 많을수록 선택지가 많고 선택지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재미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일을 할 경제적 여유가 있는지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하라는 생각이 마음에 들어. 나는 내 삶의 다양한 면을 사랑해. 내게 다가오는 돈이 어떻게 내 삶을 발전시키는지 볼 수 있지.
이런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마음껏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경험한 것 중 가장 유익한 게임은 상상 속에서 10만 원을 소비하는 게임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게임을 하는 걸 보았는데 이 게임은 강력하고도 강력한 게임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10만 원을 넣고 다니면서 날마다 상상으로 그 돈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 돈을 쓰고 또 쓰고 반복해서 쓰는 것이죠. 10만 원으로 원하는 걸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게임으로 돈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알면 분명 놀라실 거예요. 이 게임을 통해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저걸 사고 싶지만 사면 안 돼 라고 습관적으로 말해왔다면 이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원하는 건 살 수 있어.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다고. 따라서 저걸 살 여유가 안 돼 라는 말 대신 원하면 살 수 있어. 원하는 건 뭐든 살 수 있어. 이것도 살 수 있고 저것도 살 수 있어 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신은 요즘 물정을 잘 모르는군요. 1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루에 10만 원을 1000번 쓰면 당신은 1억을 소비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은 오래도록 당신의 진동을 변화시킵니다. 그럼 보통 이런 말이 돌아와요. 그래도 그건 현실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 됩니다. 먼저 돈이 많다는 걸 느끼면 안정적인 진동이 형성됩니다. 그런 다음 그 상황이 현실이 되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진동으로 만든 길, 방법, 공동 창조자, 결과를 여러분에게 끌어당겨줍니다. 여러분이 진동으로 번영을 만들면 틀림없이 현실에서 번영이 나타나요. 그 번영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옵니다. 여러분이 모퉁이를 돌 때마다 번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이 진동을 조금만 더 상승시키면 어디를 보든 번영의 엄청난 증거를 보게 되실 거예요. 이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게 왜 어려운 일처럼 느껴질까요?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만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의 진동만 발산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 현실과 비슷한 것만 더 많이 끌어당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노력을 많이 해왔어. 그 일을 모두 했다고. 여러 해 동안 열심히 일했지. 그랬는데 고작 지금 이 자리에 온 거야. 그렇게 노력하고도 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사소한 노력이 내게 무엇을 가져다 주겠어? 이 말에 우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행동을 통한 노력을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진동을 통한 노력을 해보세요. 진동을 통한 노력을 하면 세상을 창조한 힘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진동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그 진동과 조화를 이루면 현실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합니다. 감정은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꼭 아셔야 해요. 그래야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낙관적이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잘 될 거라고 느껴. 그러면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게 계속 기대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진동의 파장을 내보낸다면 원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더구나 아주 빨리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아, 나는 잘 가고 있어. 나는 대답에게 이야기했고 대답은 68초 이상 생각하라고 했어. 나는 그 생각의 진동을 느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걸 느끼지. 그런데 내 현실을 돌아보면 나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았어. 내가 바라는 걸 생각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느껴져.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아직 가지 못했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할 돈이 없으니 말이야. 그러면 실망스러워. 때론 이런 감정을 느껴도 괜찮습니다. 실망감은 현실에 대한 기대를 잃었고 새로운 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다시 기대감을 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망을 느끼는 상태에서 기분이 좋아지려고 노력하면 진동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번 다시 부정적인 감정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면 편안한 느낌이 들 때까지 시간을 내어 편안한 생각만 하세요. 대개 68초나 그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이 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편안한 느낌이 마음 깊은 곳에서 생긴다면 앞으로는 같은 문제로 진동을 청소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우주로 진입했기 때문이죠. 새로운 진동 세계로 이동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새로운 진동 세계로 이동했기 때문에 현실로 나타나는 것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진동을 상승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간에 그것과 관련된 우주의 모든 에너지가 여러분이 발산하는 새로운 진동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은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얻게 될 거예요. 그날은 여러분에게 무언가 제공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고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무언가 줄 게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교환하면서 재정적 결과를 얻는 날이에요. 약간의 노력으로는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없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목적지로 향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가까워지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리고 느낌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 전진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갔어요. 그리고 머지않아 풍요로움을 얻을 것을 단순히 바라거나 믿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되기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 증거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생각으로 진동을 청소해요. 또 생각으로 진동을 청소하고 정소하고 또 청소합니다. 진동을 청소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방식으로 말하고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는 말하지 않는 겁니다.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중단하고 현실을 창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친구들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뭐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좋은 건 다 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은 다시 묻습니다. 사고 싶은 걸 샀어? 아니면 원하는 직장을 구했어? 그걸 얻는 길로 들어선 거지. 아니,
내 질문을 이해 못했네. 원하는 걸 얻었냐고. 네가 내 대답을 이해 못한 거지. 원하는 걸 얻는 길로 들어섰다니까. 원하는 걸 아직 얻지 못했으면 얻지 못한 거지. 전혀 그렇지 않아. 나는 원하는 걸 진동으로 얻었어. 진동으로 얻었으니 반드시 내게 올 거야. 그게 법칙이야. 나는 이미 진동으로 원하는 걸 얻었어. 그러면 그게 너에게 오는지 어떻게 알지? 기분이 아주 좋으니까. 그게 증거야. 그걸 얻기 전에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너 뭐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어. 내 소망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었어.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게 반드시 나타나지. 그게 법칙이야. 진동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건 어떻게 알아? 친구는 계속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바라는 것과 진동의 조화를 이루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고. 그걸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으니까. 풍요로움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 빈정거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실망하지 않아. 낙담하지도 않고. 풍요로움이 내게 오는 걸 아니까 나는 낙천적이야. 사실 난 무척 낙천적이야. 풍요로움이 오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이 목록을 봐. 이게 그 목록이야. 게임 한 가지를 더 제안할게요. 수표책 게임인데요. 여러분의 수표책에 100만 원을 써놓는 거예요. 물론 실제 돈이 아니라 상상의 돈입니다. 그리고 그 100만 원을 소비하는 것이죠. 둘째 날에는 200만 원을 적어놓고 그 돈을 씁니다. 셋째 날에는 300만 원을 써놓고 그 돈을 써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365일째 되는 날에 3억 6,500만 원을 써놓고 그 돈을 다 씁니다. 여러분이 진동으로, 즉 상상으로 그 돈을 쓸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때 여러분은 그 돈이 다닐 수 있는 문을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동의 문을 창조하면 그 문은 돈이 당신에게 올 수 있게 하는 모든 요소를 끌어당깁니다. 그렇게 끌어당겨지는 게 바로 열정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여기가 바로 그렇게 끌어당겨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이 시공간의 소망을 진동으로 만들어내면 모든 게 움직이기 시작하며 여러분은 스스로 그 움직임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그 움직임에 자신을 맡기지 않으면 기분이 지독하게 나빠집니다. 무언가로 인해 기분이 몹시 나빠진다면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의 흐름이 빨라지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자신 때문입니다. 흐름과 함께 가거나 흐름에 거스르는 원인도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감정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이유는 그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 물질, 인간관계, 경험, 환경, 사건 등 여러분이 원하는 게 무엇이든 그것을 원하는 이유는 그것을 얻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발산하는 진동의 본질과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여러분이 살면서
스스로 노력해 만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며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죠. 새롭게 떠오른 소망에 레이저 같은 초점을 맞추세요. 현실은 신경 쓰지 마세요. 현실은 그 소망을 품게 해준 토대일 뿐이니까요. 존재함보다 의식함이 먼저입니다. 존재함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내가 있는 곳이야 라고 말하는 건 연료 계기판에 나타나는 신호와 마찬가지입니다. 계기판의 바늘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 보셨나요? 특히 최근에 본 적 있으신가요? 다시 말해, 존재함은 신호에 불과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저 신호입니다. 가고 싶은 방향만 보세요. 그리고 가고 싶은 방향만 말하세요. 출발한 곳을 돌아보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내일이라도 당장 진정한 풍요의 증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부자가 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이 수억을 성공적으로 움켜쥐고만 있는 사람이 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건 여러분이 기분 좋은 삶을 사는 방법을 알아내 그 삶을 즐기는 유쾌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강물의 흐름을 타고 즐기는 것을 삶의 중요한 경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하지 않는지 아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요. 이 둘의 차이를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편안함을 느끼시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상승된 진동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그 일을 해냅니다. 우주의 힘은 여러분에게 집중해 여러분의 소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 증거를 목격하며 짜릿함을 느끼시기 바래요. 앞으로는 새로운 토대 위에 서서 또 다른 소망을 불러일으킬 낯선 상황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소망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소망이 발산하는 진동과 조화를 이루는 상태가 어떤지 느껴보세요.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삶의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래요. 기분 좋아지는 생각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기분 좋은 생각을 추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새로운 현실이 창조됨을 느끼실 거예요. 인생이라는 점토가 여러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 점토로 삶을 빚어내는 일을 다들 좋아하시기 바래요. 결과보다 창조 과정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내면의 에너지를 발휘하고 기분이 좋아지시길 바래요. 기분이 좋아지면 소망이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 증거를 인식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SOX 제릭스 저자의 머니럴과 함께 했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여유가 없다는 진동을 풍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이 진동으로 올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머니럴을 읽으면서 다시 풍요를 찾을 수 있었어요. SOX 제릭스 저서 중 저는 이 책을 1위로 꼽아요. 제가 우주님 시리즈만큼 마음 공부를 하며 큰 도움을 받았던 책입니다. 제가 예전에 소개할 땐 절판이 되어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몇 달 전에 새롭게 재출간이 되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소장 가치가 있는 책이라 최근 책의 다른 내용으로 좀 더 다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는 신경 쓰지 마세요. 존재보다는 의식이 먼저입니다. 지금의 없음은 쳐다보지도 마세요. 계속 기분이 좋아지는 걸 생각하세요. 기분 좋은 것만 보세요. 희망을 주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말하세요. 여기에서 창조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영상 마무리합니다.